지난주에 많은 빅 이벤트가 있었던 슈퍼위크였죠. 슈퍼위크를 지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해왔던 터라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지수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이 예상을 보기 좋게 깨면서 오늘 코스피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 오늘은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도움 말씀을 들어볼 텐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겹치면서 시장 상황이 매우 좋습니다. 투자 전략 들어보도록 하죠. NH투자증권의 나정환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미중 간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나왔던 조선과 관련된 호재성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조선 해운 분야에서 상호 보복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었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화오션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그런 조선 해운 업종에 대한 합의 이런 것 때문에 한국에 있는 해운 업종이라든지 조선 업종 이런 쪽에 수혜가 되는 건 맞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일단 미중 합의 자체가 뭐 빅딜까지는 아니었지만 전반적으로 좀 양호한 그런 소규모 딜 정도, 뭐 1년간 관세를 유예하고 그리고 일부 이런 규제 같은 거를 이렇게 철회하는 그런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양국 간에 있었던 그런 분쟁 리스크 요게 조금 완화되면서 동시에 미국과 한국의 그런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 대표적인 게 이제 조선이었죠.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오션 당연히 조금 수혜를 보는 종목 맞습니다만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형 뭐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조선사들은 전반적으로 좀 좋다. 대표적인 게 이제 HD,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도 중요하고, 또 이제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이제 필리조 선수의 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우호적이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 그룹 내에 있는 조선사들이 실적 발표를 쭈르륵 아마도 오후에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조선주도 사실 모멘텀도 받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서 오늘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조선주에 대해서 투자의 관점에서는 지금은 어떻다고 보세요? 조선은 일단 네. 올해의 대표적인 주도주였죠.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모멘텀이 꺾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정이 온다면, 만약에 온다면 이제 매수의 기회로 좀 바라보아야 되는 그런 업종입니다. 일단 실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LNG 수주 기대감 여전히 조금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도 여전히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죠. 아무래도 군함 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좀 열리다 보니까 뭐 잠수함이라든지 뭐 미국 쪽에서는 이제 핵잠수함 이런 것도 이제 건조되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높아서 지금 자체로 봤을 때 반도체가 워낙 강하니까 이제 조선이 안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지금 상당히 그 주도주가 계속 가는 그런 장세는 좀 이어질 거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군함하면은 미국과의 협업만 생각을 했었는데 방금 전에는 또 HD 현대중공업이 페루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 본격 참여를 한다, MOU 체결했다 이런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더 큰 뭐 다각화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단순히 저희가 이제 미국과의 잠수함 체결, 아니면 군함 체결 이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뭐 하나오션도 그렇고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이런 군함 관련 사업이 미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국가들, 그러니까 뭐 아시아권에 있는 국가들뿐만 아니라 뭐 약간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페루 같은 그런 국가들에도 좀 수주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미국에서 조금 인정할 정도로, 미국에서도 한국의 조선이 군함을 건조해도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인증을 받은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한국의 이런 군함 관련된 수주 모멘텀 자체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저는 조선 플러스 방산 업종은 계속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른바 뭐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 오늘 JYP 엔터테인먼트를 필두로 한 엔터주가 상당히 강하게 출발했다. 지금은 음봉인데 뭐 엔터주라든지 화장품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중국 관련주 자체는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한국하고의 중국과의 정상회담 요거 뭐 이후에서 이제 또 언급됐던 게 한국의 K-팝 공연을 중국에서 시작하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취지의 시진핑 주석이 또 긍정적으로 좀 답변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생겼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조금씩 이제 모멘텀이 계속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체적인 그런
그 한 단체에서는 한번 이제 시 주석이 말한 거는 그냥 뭐 우호적인 덕담이었다 정도로 이제 말을 하시는데, 요거 자체는 조금 요런 계기를 거쳐서 조금씩 공연 재개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주가 자체도 그럼요. 조금 풀려나가겠죠. 우호적으로 풀려나가는 그런 그림이 되어가지 않을까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한령 해제, 중국과의 교류 정상화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관련된 종목에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는 엔터 종목 당연히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번 계기뿐만 아니라 사실 중국의 무비자 시행 요 모멘텀도 사실 올해만 있는 게 아니라 올해가 가장 세긴 하지만 네. 내년도에도 계속 오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저희 호텔 카지노 업종 같은 경우에도 좀 긍정적이다 정도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과의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해보자면은 통화 스와프를 체결을 했더라고요. 지금 70조 원 규모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 외환 시장 안정에 좀 어느 정도 기여를 하게 될까요? 일부에서는 기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원래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에서 어느 정도 한국과 미국,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이런 그 무역 관련된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은 원달러 환율도 좀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아직은 뭐 그 1,429원 요정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 통화 스와프 체결로 인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그 원달러 환율에 하방 압력을 넣지는 않지만, 이게 유동성 위기, 그러니까 유동 경색 구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스와프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각화가 체결됐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환율 안정화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츰 이렇게 급격하게 높아진 그런 환율을 조금 이제 안정화시키는 데는 저희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정도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도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는 많은 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앞서서 정리를 해드린 것처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호실적 발표를 하면서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 측면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좀 업종별로 크게 나눠서 네. 보자면은 조선방산 원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수주 기반의 업종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실적은 그냥 예상한 수준 정도로 나오는 게 저희는 좀 보고 있다. 근데 네. 이제 실적이 아무래도 수주 기대감이 계속 있다 보니까 실적 전망치 자체는 조금 이제 예상보다 조금 좋을 수 있고 그냥 양호한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진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의 전망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미국이 아무래도 IRA를 폐지하면서 보조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기대감은 없지만 사실 주가는 좀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뭐 삼성 SDI가 그런 것처럼 ESS에 대한 그런 기대감, 요거의 기대감을 좀 이렇게 준다라고 하면은 실적 자체는 좀 부진할 수 있는데 주가는 이제 새로운 시장 ESS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주가는 좀 갈 수 있겠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많은 빅테크 기업들, 특히나 뭐 AI와 관련해서 AMD라든지 퀄컴, ARM,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관심 많으신 팔란티어도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됐는데,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될까요? 일단 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의 네. 실적하고 저희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예. 한국은 이제 반도체가 아무래도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큰 기업들이 반도체 납품을 고객사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냐, 그거 모멘텀이 가장 큰 것 같고,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퀄컴 그리고 AMD가 이제 새로운 AI 반도체 칩을 이제 출시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저번 주에 한번 이게 주가가 좀 움직였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실적 발표에서 얼마나 좀 소개가 되느냐, 그리고 그쪽 향으로 이제 반도체가 어느 정도에 또 필요하냐,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이제 늘어나는 모멘텀이다라고 하면은 한국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뭐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우호적이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수요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중에서 파이를 어떤 기업이 얼마나 차지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도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10월만 하더라도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2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늘도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결국에는 시세를 분출하잖아요. 11월에도 반도체 중심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이번 반도체 수출이 가장 크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기여한 거는 사실 가격 효과가 가장 큽니다. 네. 당연히 저희가 뭐 AI 쪽으로 납품을 하면서 HBM이라든지 뭐 DDR5라든지 이런 쪽의 수요가 상당히 좋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 자체가 견조한 가운데 뭐 범용 반도체, 예전에 그랬던 그 D램 이런 쪽으로도 이제 수요가 조금 많이 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D램 공급이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일반적인 저희가 알고 있는 서버라든지 그런 쪽 수요도 조금 계속 개선이 되면서 가격이 좀 크게 계속 오름세가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사실 공급할 수 있는 양은 뭐 일반적인 캐파 수준에서 이제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뭐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조금 반도체 실적
모멘텀도 계속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조선 방산 원전뿐만 아니라 반도체까지 여기다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증권까지 이렇게는 내년까지는 계속 가져가야 되는 그런 주도 업종이다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뭐 SK하이닉스가 이 시각 현재 6%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의 뭐 60만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는 4,170선까지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고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관심은 저희도 관심이 가는 상황인데 사실 과연 코스닥이라든지 중소형주가 언제쯤 어느 정도나 키 맞추기가 가능할까 이 여부일 텐데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좀 코스피하고 코스닥 사이의 수익률 자체가 좀 괴리가 벌어지면은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가 좀 멈추면서 코스닥이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코스닥은 가만히 있는데 코스피 지수가 조금 이제 코스닥 쪽으로 이제 내려가거나 둘 중에 네. 하나일 텐데 저희는 아마 전자 쪽을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 흐름을 조금 이제 횡보하는 구간에 코스닥 지수가 좀 따라잡는 그런 국면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지금 당장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내년 정도에 그런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특히 이제 정부 정책상 조금 모험 자본을 좀 촉진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증권사의 IMA 그거 인가가 허가가 되면은 이제 모험 자본에 대한 투자를 좀 더 촉진하는 정책들이 좀 시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코스닥 쪽 아니면은 뭐 그 VC 쪽 이런 쪽으로 이제 자금이 좀 유입이 되면서 좀 중소기업 아니면 VC 아니면은 코스닥 이런 지수가 조금 오르는 장세가 내년에 오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중소형주 장세를 기대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번 주에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주시겠어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다 큰 폭풍이 다 지나갔죠. 네. 그래서 크게 기대할 거는 이제 미국의 일부 실적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이제 연준의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매파적인 그런 발언들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연준이 12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계속 존재합니다. 그런 관련해서 봤을 때는 고용 지표하고 물가 지표를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정부 셧다운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데이터가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 ADP에서 집계하는 그 주간 화요일마다 이제 고용 데이터를 발표를 하거든요. 그 데이터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게 고용이고 물가 관련해서는 저희 그 ISM 제조업 지수 하부에 보면은 이제 물가 지표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지표 정도를 이제 FOMC 전에 알 수 있는 좀 프록시 정도로 사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거에 집중하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장의 지금 큰 그림부터 또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NH투자증권의 나정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